없습니다. 찌라시만 들었어요. 네. 아, 그 유인물 돌리고 있는 중이라서. 네. 타이머를 잘. 아까 잠시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앞에 잘생긴 선생님께서 잠재 억압을 말씀하셔서 원래 우리 되게 평범하게 소개하려 했는데 소개 안 하려고요. 그냥 지금 현재 저희는 나이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20대 후반이에요. 네, 20대 후반부터 원래 창피해서 나이를 안 밝히거든요. 네, 저희는 3년째 이 잡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6번째 나왔고 교보문고에서 절찬리 판매 중입니다. 관심 있으면 꼭 사주시고요. 이따 만약에 저희가 관심이 좀 더 생겨서 저희랑 얘기하게 되시면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분께 선물로 드릴게요. 뭔가 웹판원 같은데. 네. 저희는 헤드에이크란 잡지를 만드는 팀이라고 소개를 드려야겠네요. 헤드에이크는 두통이잖아요. 네. 아, 맞다. 그 전에 혹시 이 중에서 15살 이하이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16살 다 이상이세요? 아, 그러면 다 고등학생이시네요. 네.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부업으로 하고 있는 일이 가외 선생님이라서 중학생들에게 공부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과 고등학생에게 하는 내용이 되게 디테일하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모든 분들이 다 하이스쿨에 다닌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학생 있으세요? 네. 16살 중학생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네. 중학생을 결코 무시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네.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사실. 월반도 하는 마당이. 꿀기도 하고요. 제 이 찌라시를 슬쩍 보시면 알겠지만 네, 저희 잡지 헤드에이크가 사실 질문 잡지거든요. 삶의 골치 아픈 질문을 피하지 않고 던진다를 모토로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20살, 23살 때 만든 거라서 그때 막 저희 질문들은 이런 거였어요. 졸업 후 뭐 하세요? 당신이 일으키고 싶은 혁명은? 그 다음에 시간 있어요? 그 다음에 독립 언제 할 거야? 그 다음에 갈 데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당신의 질문은 무엇입니까?를 만들었는데 이건 사실상 진짜 20대들의 질문이지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비록 찌라시밖에 못 만들었지만 저희가 10대 때 무슨 고민을 했었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 대학교를 가야만 한다라고 주입받기도 하고 진짜 가면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가야 한다는 건 전제로 우리는 어떻게 공부했었나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저희는 다 4년제 대학교를 나왔고요. 다들 그럴듯한 학교를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 둘은 사실 고등학교 선배예요. 제가 이제 1년 선배고 이제 1년 후배이고요. 근데 저희 학교는 공립학교였거든요. 한 학생 수가 되게 많은 학교라서 왜 내신 볼 때 대빵 유리한 학교였습니다. 네. 근데 그 학교는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노는 학교였어요. 노는 학교에서 제일 잘 나가는 밴드부에 있었고 전 노는 학교에서 왠지 찌질한 막 공부 조금 잘하는 애들 있는 학생이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동경의 대상 밴드부. 그다음에 저는 이제 맨날 이제 밴드부들 공연 잘하라고 막 축제 뒤에서 막 쓰레기 줍고 막 그런 학생회의 이제 임원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우리는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했던가? 점점점. 네.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저는 나름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 친구들이 굉장히 잘했거든요. 막 외고도 가고 막 그랬는데
저는 그 친구들이랑 제가 친구니까 저도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막 학원도 같이 다니고 막 몇 개 틀렸네 이런 일 같이 하니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네. 네. 저는 사실 중학교 때까지 제가 천재인 줄 알았다가 외고 뭐 과거 시험 싹 다 떨어지고 나서 난 천재가 아니다를 명확하게 깨달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잘 노는 학교를 간 거죠. 근데 그 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막 뭐 전교 막 10등 애들은 그 있잖아요. 눈빛 반짝반짝반짝한 그 학생들은 다 가영이처럼 친구였어요. 제 친구들. 저는 이제 막 축제에 쓰레기 줍고 있고 막 그 학교가 그래도 좀 잘 되지 않을까, 막 내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적으로 명함을 내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분명하게. 그래서 그렇다고 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중간은 넘었어요. 그죠? 중간 넘으셨죠? 네, 저도 중간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혹시 여기에 전교 1등이 계신가요? 아니죠? 다들 그럼 자기는 중간 이하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손 안 들죠? 네. 저는 그래서 공부는 잘하면 좋지만 딱 중간까지만 가면 웬만큼 다 잘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 했습니다. 왠지 어머님이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네. 대신에 저희는 공부를 막 잘하는 성과를 내려던 거 아니지만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는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왜 해야 했을까를 이제 질문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공부하면 되게 짜증나잖아요. 안 그래도 하기 싫은데 하라 그러면 더 싫죠. 근데 따지고 보면 결국 공부를 하는 사람은 나기 때문에 이 공부는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정해야 돼요. 아까 잘생긴 선생님께서도 단기적인 계획 혹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 좀 더 진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얘기도 그걸 크게 벗어나진 않지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에는 남이 대신해 주는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스스로 내가 하는 공부니까 그럼 왜 공부해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 이제 이 질문들을 떠올리셔야 돼요. 뒷면에 보면 현재의 질문들과 미래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 왜 와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공부는 왜 해야 되나? 스카이 다 아시죠? 네. 서울대, 고대, 연대는 꼭 가야 하나요? 대학교 나오면 뭐 먹고 사나요? 그 다음에 내가 뭐 하고 싶은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없는데 꼭 공부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제가 봤을 때 사실 제 동생은 14살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한국말로 된 책을, 그러니까 소설책을 10권도 안 읽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안 하는데 얘가 했던 질문들이어서 제가 이제 꼽아 놓은 거고요. 이제 고등학교 때 가면은 뭐 중3, 고1 되면은 이제 이런 질문들은 약간 에휴 이런 질문 하면 뭐하냐 그냥 공부나 닥치고 죄송합니다. 네,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미래의 질문들을 보면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미래에 뭐가 되고 싶은지. 사실 이거는 왜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 적는 그런 거가 아니라 사실 두 번째 질문이 더 현실적입니다. 내가 밥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선 무슨 일을 할 건가? 사실 제 친구들 그리고 가영이 친구들 되게 다 짱짱한 학교 막 유학 나오고 막 그런 친구도 되게 많은데 신문을 보셔도 아시다시피 청년 실업이 국내의 제일 큰 문제이자 국제적으로도 문제거든요. 지금 거의 전 세계 인구의 15%가 만약에 청년이라고 치면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대요. 그러면 이거는 매우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뒤 그러니까 2020년 그 뒤 2025년이 되면 실업률은 더 높을지도 모른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리얼하게 이 질문을 고민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내가 어느 학교 가서 무슨 이런 직업 좀 더 현실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4번, 5번 같은 거는 왜 사실 이런 것들 하잖아요. 학원에 앉아있다가 학원비가 5시간에 일주일에 3번 가고 한 달에 50만 원 내면 이거 1시간당 몇만 원, 저 선생님 지금 1시간 대충 떠들고 몇만 원 받는 거야?
이런 생각들 하시죠? 지금 웃으시는 분들 보니까 다 하시네요. 네, 저희도 다 해봤죠. 생각해보니까 저희도 교육비로 상당히 많은 돈을 썼더라고요. 특히 대학교를 가면 돈을 더 쓰게 되죠. 대학 등록금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물론 고등학교 때 이 돈 문제를 고민하는 거는 뭐 고민을 진지하게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굉장히 그냥 흘러보내는 시간들을 이제 조금 더 귀중하게 다룰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벌써 10분 지났네요. 네. 10분 하고 10분 받기로 했거든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잘생긴 선생님께서도 단기적인 게 큰 비전을 잡으라고 하셨는데, 이건 사실 큰 비전, 만약에 내가 고1이면 고3 때쯤엔 내가 모든 과목 1등급씩 쫙 받아갖고 그래 서울대 한번 수시 넣어봐? 이런 거에 되게 허황된 시나리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인 걸로 중간고사, 그래 이번에 좀 우리 반 35명이면 한 15등 가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말하는 장기적인 계획은 조금 더 다릅니다. 저는 사실 고3 때 점수가 진짜 극적으로 오른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약간 큰 위기를 맞은 적이 있어서 그렇기도 해요. 저희 집이 갑자기 쫄딱 망했길래 이렇게 놀다가는 나 아무것도 없겠구나, 아무도 날 안 지켜주겠구나 싶어서 공부를 진짜 위기감에 했었거든요. 아까 선생님은 불안감이라 하셨지만 전 진짜 위기감에 이러다가 장학금 못 받으면 학교도 못 가고 뭔가 우리 부모님도 이제 막 힘드신데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어떻게든 내가 뭔가 나를 지킬 뭘 찾아야지 해서 이제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감에 이제 공부를 했던 건데,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은 이런 위기는 안 닥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은 나는 어떤 힘으로 공부를 할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뭐 과목별로 볼 수도 있지만 매우 심플하게 생각했을 때 영어 있잖아요. 물론 여기 모든 분들이 영어가 뭐 네이티브 스피커나 막 토플이 110점 이상이신 분은 없으리라고 가정을 하고, 영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무슨 과목만 공부하라고 할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 했었는데, 각 과목마다 다 너무 중요한 점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영어 같은 경우는 뭐 회사를 입사하든 대학교를 가서든 대학교 1, 2학년 때도 필수 과목으로 영어가 꼭 있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영어 할 거 그냥 고등학교 때 잠자고 영어 공부, 대학교 때 언니 오빠들 많이 보셨죠? 얼마나 한심합니까? 네,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면 그런 학원 안 다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는 어쨌든 내가 앞으로 만날 사람들만 따져봐도 영어를 꼭 써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아주 삶의 필수 요소인 것 같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과생은 없을 거라고 감히 추측하기는 하지만, 네, 수학 또한 역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사실 질문 잡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수학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점수 오르기 좋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삶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때 문제 해결력을 굉장히 저 사실 수학과의 선생님이었었거든요. 수학을 이렇게 풀리다 보면 풀이 과정을 꼼꼼히 안 적는 애와 풀이 과정을 적는 애에 매우 큰 차이가 있어요. 답이 둘 다 맞았든 틀렸든지 간에요. 풀이 과정을 꼼꼼히 적는 애는 자기가 어디에서 문제를 잘못 읽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비단 수학에서뿐만이 아니라 자기 삶에서도 사실 실패를 계속 반복하는 게 저는 제일 바보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실패는 매번 실패해봤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창피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실수를 자꾸 하는 건 정말 막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뭔가 수학은 자기 삶 여러 가지 패턴들을 맞닥뜨렸을 때 좀 더 명료한 혹은 더 논리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뭔가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뭐 사탐, 과탐 뭐 이런 거야 뭐 역시 이제 좀 외워야 하는 거니까 그냥 아까 잘생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엉덩이 싸움을 하든지 아니면 집중력 싸움을 해서라도 공부를 하시라고 그냥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대신에 이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건 사실 저희 아버지가 몇 개 안 저한테 뭘 많이 맨날 말해준 적 없는데 되게 인상 깊었던 거라서 늘 제가 가르친 학생에게도 말하는 건데, 자기만의 비장의 무기를 만드는 걸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성적이 상관없어요. 사실 성적이라는 게 뭐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런 거 막 다 따지면 아무튼 저 자식은 나보다 IQ도 좋고 부모도 잘 만나서 가해도 많이 받고 해서 잘 반애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타인과의 비교 평가에 연연해 하지 말고 자기만의 비법, 자기만의 비장의 무기를 기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물론 성적과 관련된 공부도 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고전을 나는 뭐 1권부터 100권까지 시리즈가 있는 게 있다 하면 1권부터 100권까지 읽으라는 게 아니고요. 이 100권 중에 5권은 무조건 내가 꼼꼼히 잘 읽어서 남들이 뭐라고 물어봐도 내가 이 이야기만큼은 진짜 너보다 잘 설명할 수 있다 랄지, 혹은 저는 운동도 되게 권하는데, 특히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공부는 다들 하는 공부라서 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대학교는 뭐 수능 당일날에 운이나 혹은 축적된 뭐 성실성으로 결판이 난다고 치면 사실 우리의 인생은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150세 시대라고도 하는데 결국에는 20대 이후에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을 수도 있고, 정말 더 늦는 사람은 30대 때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자기가 뭔가 좋아하는 일을 정말 열심히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그런 체력? 그런 걸 기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땐 뭐 내가 진짜 검도를 계속 꾸준히 한달지, 혹은 뭐 농구를 좋아하면 농구를 꾸준히 한달지, 이건 사실 고등학생이 일주일에 뭐 3번 운동하는 거 사실 사치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나만의 비장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만의 비장의 무기는 이제 나중에 따로 만나게 되면, 이제 저희는 사실 1권과 2권 책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별책 부록으로 저희만의 비장의 무기는 나중에 설명드릴 것 같고요. 네, 뭐 과거의 질문들, 현재의 질문들, 미래의 질문들은 여러분께서 좀 한번 곰곰이 되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써본 겁니다. 네, 퀴즈는 원래 제가 시간 많이 남을 걸 대비해서 쓰려고 한 건데 시간 별로 안 남은 것 같고요. 그러면 저의 이제 동료인 가영이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리얼하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별책부록입니다. 저는 딱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학생이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튀는 학생이었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때. 저는 언니와 같은 학교에 나왔고 그냥 되게 평범한 여자 고등학교였어요. 뭐 여고 애들이 뭘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중학교 때 제가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막 외고 준비반이고 막 어디 가도 막 되게 잘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막. 그래서 나는 뭔가 크게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뭐 평범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갔고 중학교 때부터 약간 저희 부모님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악기도 여러 가지 배웠고요. 그러니까 악기를 뭐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이랑 오빠가 하길래 피아노도 배웠고, 그리고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약간 플룻 이런 게 또 이렇게 유행처럼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관악기 하나는 해야겠다 해서 또 했고, 근데 좀 잘 못해요. 다 되게 조금씩 해서. 그리고 중학교 때 이제 나는 공부도 잘하지만 뭔가 힙해야겠다. 뭔가 더 잘나 보여야 된다. 이런 게 있어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언니처럼 밴드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별로 반대하지 않았죠. 뭐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하고 싶은 취미를 갖는 거니까 되게 재밌게 잘 지냈고, 그러면서 겪은 되게 다양한 경험들이 있어요. 다른 학교 축제에도 굉장히 많이 가서 놀고, 뭐 다른 학교 학생들도 많이 만나게 되니까 하는 얘기도 많아지고 듣는 음악도 많아지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공연장을 되게 많이 갔어요. 그래서 뭐 홍대나 뭐 그런 클럽에 있는 공연장을, 미성년자는 뭐 별로 없는데 제가 가서 그때 되게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듣는 음악의 폭이 좀 넓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서
제가 이제 평범하다는 걸 좀 알았잖아요. 저도 사실 고2 때까지 제 공부 되게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공부를 더 잘하고 싶으니까 자꾸 내가 무슨 공부를 하면 될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공부를 잘하고 싶고 오래 앉아서 열심히 하면은 성적이 오른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그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타입에 맞는 학원을 제가 고르기 시작했어요. 뭔가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학원. 그러니까 스파르타식 학원에 가면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거를 못하면 뭐 맞아야 되고 이걸 이만큼 하지 못하면 집에 못 가고 이런 게 저한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할 수 있고 뭔가 소규모지만 재밌게 다닐 수 있는 학원을 제가 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 저희 오빠는 IQ가 굉장히 높은 똑똑이에요. 저 태어날 때부터 막 140이 넘어요, IQ가. 근데 게을러요, 굉장히. 게임을 막 미친 듯이 해요, 집에서. 그러니까 엄마가 답답하니까 스파르타 학원을 보냈어요. 오빠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스파르타 학원에서 안 맞으려고 막 열심히 해요, 우리 오빠는. 근데 하지만 저는 그냥 학원 안 가는 거죠. 안 맞으려고 안 가는 거예요. 저희 오빠는 열심히 하면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찾아서 제 타입에 맞는 학원을 다녔고,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뭐 인간적으로 대화도 많이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고2 때는 이과였어요. 공부를 수학, 과학을 되게 좋아했고 잘했고 이과를 갔는데 고2 그때는 별로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일이. 근데 고2 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외국 광고들을 되게 제가 어떻게 인터넷을 하다 많이 보게 됐는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막 되게 멋있어 보이고 또. 그래서 광고가 있는 학교는 어디 있을까 또 막 찾아보다가 다 문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려면 문과를 가야지. 그래서 또 고3 때 전과를 했어요. 근데 그런 선택이 어떻게 보면은 너는 지금까지 공부를 수학도 막 앞서간다고 공부를 다 해놨고 뭐 사회 과목은 하나도 공부를 안 했는데 아깝지 않느냐.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아깝더라도 아깝다고 이걸 계속 쥐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고3 때 전과를 해서 공부를 했고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학교에 갔어요. 막 되게 가고 싶었던 학교는 아니지만 그냥 가고 싶은 학교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가서도 되게 하고 싶었던 일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대학 가서 가장 즐거웠던 일은 뭐 학교 공부는 생각보다 별로였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들었던 과목들은 전공에 대해서 되게 세세하게 잘 알게 되니까 즐겁죠. 하지만 그러면서 더 듣고 싶은 과목이 생겨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광고를 전공했거든요. 광고를 공부하다 보니까 인문학이 더 알고 싶고 인문학을 더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 교양은 다 철학, 미학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나중에 전공하고 싶은 게 생긴 거지만 아무튼 그렇게 다 많이 듣게 되었고 대학교 가서도 광고 동아리도 하고 뭐 방송국에서 일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방송국에서 친구들이 저한테 되게 운이 좋다. 너는 어떻게 어릴 때 방송국에서 일도 하고 그때 만났던 인디 밴드 음악 하시는 분들이랑 기회가 돼서 잡지 인터뷰도 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운이 되게 좋다. 어떻게 그렇게 다 연결이 되냐. 발이 되게 넓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하고 싶었던 일을 망설이지 않고 뭐 방송국 일을 뭐 시간 그렇게 일하는데 돈을 요만큼 줘 이렇게 해서 뭐 나는 그 시간에 뭐 영어 공부를 해서 뭐 인턴이라도 해야지 너는 왜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냐 이런 생각으로 재지 않고 하고 싶었던 일을 했으니까 기회는 찾아오는 거고 그렇게 돼서 커가는 일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재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를 할 때도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느냐는 제가 언어 영역을 되게 잘했거든요. 다 잘했다고 얘기하는데 언어 영역을 하는데 고등학교 때 갑자기 막 독서실에서 장문의 글을 이렇게 읽어서 뭐 풀어야 되잖아요. 너무 졸린 거예요. 자꾸 막 졸음이 와서 제가 조는 거예요. 막 집중이 안 돼서 못 읽겠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재밌는 책을 좀 읽어야겠다. 내가 책 읽는 능력이 좀 떨어지나 보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되게 짧은 문장이 있는 잡지들이나 아니면 되게 재밌는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소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서 독서실에서 막 그냥 잡지나 막 만화나 소설을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책을 읽을 수 있는 스킬이 늘더라고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좋아하는 책을 영어로 된 거를 읽기도 했고요. 뭐 모르면은
딴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 그래서 영어로 된 책이나 그런 걸 많이 읽기 시작했고, 대화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고 최근에 느낀 거는, 제가 미술관에서 얼마 전에 잠깐 일을 했는데 외국인 작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외국인 작가랑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깊게 대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뭐 나는 뭐 한다. 근데 막 자꾸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이미 아는 말 다 했는데 막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언어를 잘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대화를 잘하기 위한 게 언어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잘하려면은 언어 공부를 좀 더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최근에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그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법을 잘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밖에 뭐 질문들 리스트들 중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가 사실 다 응답할 거는 준비했는데 이거는 진짜 궁금해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니까 나중에 같이 또 만날 시간이 되면 물어봐 주시면 네, 저희가 성실히 대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